5번 국수를 정하고 자미를 배치한다. 자미는 모든 성의 기준이 되는 하늘의 깃틀이 되는 별이다. 14정성을 명반에 배치할 때 자미성의 위치에 따라 나머지 13개 정성의 위치가 결정되므로 자미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미성을 기준으로 해서 별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왜? 자미 두 수니까, 그죠? 자, 아까 그 12사항궁합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이죠. 이건 별. 12사항궁은 무슨 뜻이었어요? 각각의 궁들에 주어진 임무죠. 형제, 육친관계를 의미를 하냐, 돈관계를 의미하냐, 직업을 의미하냐, 이런 거가 12사항궁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별이에요. 궁이 아니라. 그러니까 궁과 별과 사화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은 자미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14개 별들이 어떤 식으로 포진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미성을 찾는, 그래서 자미를 찾아야 돼요, 자미를. 자미 찾는 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설명을 따라가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명공의 나분 오행에 따라 국수를 정한다. 명공 간지에 나분 오행을 찾는다. 어떤 분들은 명공이 저한공의 천간 지지를 기준하지 않고 태어난 생년 간지의 나법을 찾는 경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건 잊어먹고요. 자, 명공 간지 나분 오행을 찾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드린 일단 요거 명반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명궁에 명공이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 기월 여기에 있죠. 명공이 신궁에 있죠. 명공이 신궁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 신 이렇게 있죠. 밑에. 응? 무신 있죠. 요게 국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무신. 여기가 지금 명공이잖아요. 명공에 있는 이 무신이 국수를 정하는 거예요. 국수를. 자,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60갑자 나분표가 있죠. 명리할 때 이거 제일 먼저 하긴 하죠. 하나요? 안 했어요? 안 하죠. 왜냐면 목화토금수만 하지. 자, 갑자을축은 해증금이고 병인 정묘는 노중하고 이렇게 쭉 써 있죠. 그러면 무신을 찾아보세요. 무신. 신을 보면 되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무신하면 무신기요 대역토라고 돼 있죠. 대역토니까 토죠. 토. 그죠? 큰 일을 하는 흙이란 얘기잖아요. 토잖아요. 그죠? 토는 오죠. 오. 50이잖아요. 그래서 토오국이 되는 거예요. 토오국. 그러니까 명궁에 있는 요 월주 요거가 국수를 정하는 거예요. 명궁에 있는 요 월건이. 아시겠죠? 무신이. 이게 국수를 정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이건 사실 나보면 좀 외워둘 필요는 있어. 이것도 써먹어, 사실은. 명리에서도 써먹긴 해. 이거 그래 가서 돌아다니면서 외워야 돼. 이제 버스 타면서 외우고 갑자을쭉. 이거 왜냐하면 갑자을쭉을 그냥 금으로 보는 거야. 통째로.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 옛날에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공부 초짜들 처음 해가지고 중요한 거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럼 여기 갑자다 그러면 금생수, 수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모가 날 도와주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에? 아시겠죠?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 지금도 써먹어. 써먹는 거 안 써먹는 건 아니야. 이것도. 이거 중요한 거야, 이것도. 그래서 명궁에 있는 요 월건이 국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다 나와. 거기 지금 명반에 보시면 제일 위에 신궁, 기월, 성별, 곤명, 그 밑에 명국 이렇게 써 있죠. 아니 명반. 응. 거기 보면 토오국 이렇게 써 있죠. 못 찾았어요? 아니 이 명반을 보라고. 이 프린트물. 프린트물. 제일 위에 이름,
신궁, 기월, 그 다음에 성명, 성별, 곤명, 그 밑에 명국 이렇게 써 있죠. 토, 오국 이렇게 써 있죠. 예. 그 옆에 대역토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토, 오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옛날에 다 했어요. 지금은 안 해도 다 나오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운이 이제 5부터 가는 거예요. 5, 14 이렇게. 예. 예. 그럼 거기 지금 그 명반에 보시면 명궁에 보면 5, 14 이렇게 써 있죠. 그 옆에 이제 여기가 역으로 가니까 여기가 15, 24. 그 다음에 여기는 25, 34, 35, 44. 이게 운이에요. 운 시작. 이해했죠? 그거예요. 어? 이거 안 나왔으면 지금 30분 걸렸다니까. 그것도 30분도 일반적으로 자미는 다 차잖아. 이렇게 자미는, 그러니까 인궁에 자미가 있을 때, 묘궁에 자미가 있을 때, 축궁에 자미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다 12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 자미가 어디에 있다면 그거 이제 빼가지고, 그 기본적인 거 다 써놓고, 나머지 쓰는데도 30분 걸린 거야. 옛날에는. 그래, 진짜 이게 머리 아픈 거야. 우리는 못 봐, 이제. 왜냐면 다 잊어먹었어, 이제. 이거 어제 자꾸 앉아서 이제 하나씩. 응? 근데 사실은 옛날같이 공부해야지 머리는 사실은 좋은 거야. 요새는 머리 나빠진 거야, 이거. 응. 선생님, 저기 문자는 가불경전, 무기경전인데 10개에서 1, 2, 3, 4, 5, 6, 7, 8. 아, 그거 지금 설명할 거야, 이제. 예, 설명할 거야.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럼 41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자, 목은 3국, 화는 6국이에요. 토는 5국, 금은 4국, 수는 2국이다. 그죠? 자, 생수, 성수 아세요? 생수, 성수. 자, 생수는 처음에 있었던 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수. 그래서 1, 2, 3, 4, 5가 처음에 있었던 수예요. 원시에, 이거 최초에 있었던.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의 수를 뭐로 봐요? 5로 보죠. 그래서 중앙의 수를 더하면 6이 되는 게 성수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 5를 더하면 성수. 이게 이제 하도낙서를 또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같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알 거야. 16, 27, 38 이것만 외워서 알아, 그죠? 원리는 안 배우고 49, 금, 50, 토 그러죠? 이건 알죠? 예. 그 원래 이제 원 뜻은 이거예요. 16, 수. 이러면 이제 태극도까지 해야 되는데 태극도까지 하면 이제 머리가 자, 그거 교정해야 돼요. 자, 아시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생수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이게 선천으로 생수고, 선천이고, 여기가 이제 후천으로 나온 수죠. 그죠? 후천으로 나온 수예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은 다시 양으로, 양이 음으로 화하고, 양이 음으로 화하고, 음은 양으로 변하고, 그래서 변화예요. 음은 다시 양으로 화하고, 양은 음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건 그럼 또 주역으로 넘어가야 돼서 머리 아픈데, 하여튼. 변화의 의미예요. 음양 변동해가는. 자,
아시겠죠? 다 여기서 3국이니 4국이니 하는 숫자는 모두 오행에 이 생수를 쓴다. 생수를. 즉 목의 수는 3과 8인데 그 중에서 생수는 3이므로 목삼국이 되고 토의 수는 5와 10인데 5가 생수므로 토 5국이 되며 금의 수는 4와 9인데 4가 생수이므로 금 4국이 된다. 다만 화와 수는 오행의 정수이고 하도에서 남과 북의 정방향을 맡아 음과 양의 기준이 되며 또한 서로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그저 음양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만물이 생존하는 거예요. 음양이에요. 에? 그게 이제 저 주역의 개사전에 보면 일음 일양지 도라 그랬어요.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에서 음양이 번갈아 교차하면서 만물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만물이 생존할 수 있으므로 내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걸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음양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일국이면 그냥 수로 가지만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수화는 그러니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만물이 만들어진 건 목금이에요. 그죠? 사주에 목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뭘 이루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죠. 수화는 그러니까 음기 양기를 이렇게 복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목금이 일을 할 수 있게 음기 양기를 복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분을 조절하고 열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음양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병 나는 것도 음이 음끼리 부딪힐 때 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는 이국으로 쓰는 거예요. 교류한다는 의미에서. 화는 일국으로 안 쓰고 저 육국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육국으로. 자, 그래서 거기도 그것도 자, 수를 화로 바꾸세요. 화의 수는 이루어짐을 중시해서 성수인 6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의 수는 생겨나는 것을 중시하여 생수인 2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수, 2구, 화, 6구 이렇게 쓴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하도의 이치를 원용했기 때문에 하락이어서 서로 짝이 된다고 한 것이다. 하도 낙서도 이제 모를 테죠, 그죠? 근데 그거 하면 지금 머리 아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자미두수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수 2국이 되고 화 6국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에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니까 목 3국, 금 4국, 토 5국 이렇게 가니까 아시겠죠? 자, 42페이지에 보면 명궁, 간지별, 나분, 오행국, 분류포가 있는데 이거 굳이 지금 안 해도 다 나와요. 자, 집에 가서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지금 아파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잠이 찾는 법이에요. 잠이 찾는 법. 자, 그 책 샀을 때 그 명반 그거 있죠? 책 샀을 때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거는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 뒤에도 있네. 요 뒤에도 있긴 하네, 여기. 예. 잠이 명반 배치 요 뒤에도 있네. 제일 뒤에. 옛날 책, 새로 나온 책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어디나 찾아봐, 뒤에. 예. 꼼꼼하셔갖고 선생님이, 예. 예. 없다, 야. 나 저거 집에 있을 건데, 그거 몰라. 없어도 되잖아. 없어도 되잖아. 자. 자, 거기에서 그러면 자미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 뒤편에서 이게 더 보기가 잘 것 같아. 자, 자미가 어디 있나 한번 다 틀려요. 자, 자미가 인궁에 있을 때, 그죠? 그럼 자미 천부가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자미가 어디에 있을 때, 요거는 신궁에 있을 때. 그러면 요거랑 반대. 요 명반이랑 요 명반이랑 이렇게 이쪽 밖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자미 천부면 여기 천기죠. 여기가 자미 천부 여기 천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미가 어디에 있을 때? 자궁에 있을 때. 그거는 자미가 오궁에 있을 때. 그러면 자미가 여기 있으면 형제궁에 천기가 꼭 있어요. 이렇게. 형제궁에 항상 천기가 있어요. 자미.
명궁에 있으면 형제궁에 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미가 진궁에 있을 때 자미 천상이 같이 만나는데 술궁에 있을 때도 자미 천상이 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형제궁에 항상 뭐 있다고? 여기는 천량이가 있죠. 예. 천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로가 있어요. 여기 천기거문으로 가 있죠. 아 여기 형제니까 이쪽으로 가네. 천기거문으로 가 있죠. 천기가 꼭 들어가요. 자미가 명궁에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페이지로 넘어서 자미 칠살이 사궁에 있을 때죠. 그러면 형제궁에 다시 천기 들어가죠. 여기는 해궁. 그러니까 반대편이야. 사궁 반대편 해궁. 그럼 형제궁에 천기. 그 다음에 여기는 자미가 뭐 있을 때? 묘궁에 있을 때 자미 탐랑. 그럼 형제궁에 천기 태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유궁으로 가면 형제궁에 천기 태응. 그 다음에 자미가 축궁에 있을 때 자미 파군. 형제궁에 천기죠. 천기. 그 다음에 여기 축궁의 반대편은 미궁이죠. 자미 파군이 미궁에 있을 때 형제궁에 천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6개만 알면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6개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6개가 있는 거고 이제 그거가 반대편에까지 있는 거 하면 12개죠. 12개 명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아. 지금 외워두면 좋긴 한데 응? 외워두면 좋긴 해. 응. 외워두면 편하긴 해.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응. 남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워두면 좋긴 한데 요새는 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는 그냥 볼 수는 있으니까 외워두면 편하긴.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자미가 어느 궁에 가느냐? 나는 찾아봐야 돼. 자미가 어느 궁에 가느냐? 44페이지요. 자, 자미 찾는 법이 거기 표가 나왔어요. 근데 표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죠? 표는 보기 싫어, 진짜로. 그냥 안 보고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표는. 자, 어찌됐든 친절하게 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44페이지에. 그럼 이제 45페이지가 중요하죠. 자, 자미를 찾는 공식. 이제 수학 나오면 이제 머리가 이제 또 아파져, 이제. 자, 이거는 지금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제 46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46페이지. 을축년 1월 2일 인시생 남명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밑에 그 가운데에요. 중궁에 뭐 있어요? 을축년 1월 2일 인시생 남명 뭐라 그랬어요? 화육국이라고 써 있죠. 네, 중궁에 화육국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운이 6대 운으로 가는 거예요. 6대 한으로. 6, 15, 16, 25 이렇게. 자, 화육국이죠. 자, 자궁이 명궁이에요. 이 사람 지금. 자궁이 명궁이죠. 자궁 간지 무자의 나부모행을 찾아보니 화더라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화가 위치한 곳에서 시작해요. 자축은 화에서 이제 화육국이 됐어요. 그죠? 지금 그건 앞에서 아까 한 거니까. 자, 생일이 언제예요, 이제? 2일이죠. 자, 생일. 이건 이제 생일과 국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수. 지금 뭐라 그랬어요? 화육국이죠. 그죠? 생일은 며칠이에요? 2일. 그러면 육국이 분 뭐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생일이 분 자로 가요. 그래서 여기다 뭘 더하면 목이 나와요. 사를 더하면 목이 1이 나와요. 그죠? 2 더하기 4 하면 1 나오잖아. 나머지가 나오면 안 돼요. 나머지가 나오면 안 되고 6으로 나눠서 몫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예? 이게 목이라고. 나는 목국이 3인데 뭐가 들어갔어? 아니 국은 화육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국수.
국, 수. 이게 원래요, 이 역학이 전부 다 수예요. 굉장한 수예요. 그 토정비결 같은 경우는 막 경까지 넘어가면서 수를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토정불격은 주역에서 이제 하계만 가지고 한 거니까 상계까지 하면 더 많이 나와야 돼. 목이 무조건 1이 나오게끔. 아니, 목이 1가 아니라 목이 정수. 정수가 나오게. 정수 개념 알아요 또? 정수는 1, 2, 3, 4, 5, 6이 정수야. 그러니까 나머지 없이 정수로 나머지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생일이 만약에 뭐 12일이다 이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다 12를 더 더하던지, 그러니까 뭐 여기 이게 몫이 6을 더 더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게 여기 몫이 3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정수로 나머지 없이 정수로 나올 수 있게. 아시겠죠? 예. 님 여기 2일이니까 뭐만 더하면 몫이 나와요. 4만 더하면 몫이 1이 나오죠. 근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최소로 해야지. 최소로. 아까 0은 이제 저 계산하기 나쁘니까 지금 6을 넣은 거지. 최소로 나오게. 최소 그러면 최소. 최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수가, 그래서 더해진 수를 보수라 그랬죠? 46페이지 중간에. 더해진 수가 보수고 목수가 1이죠. 그러니까 보수가 4가 보수고 목이 1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머리가 이제 아파져. 그 밑에 보세요. 자, 인궁에서 목수 1을 일으켜서 인궁에서 1을 일으켜 1만큼 이동하면 다시 인궁이죠. 거기가 바로 인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보수가 4라는 짝수죠. 그럼 목수만큼 진행한 곳인 인궁부터 나머지 수 4만큼 순행한 곳에 자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머리 아파. 자, 여기가 지금 1 했죠? 목 1. 목 1 했죠? 그죠? 인궁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이건 이미 같죠, 이거는? 아까 그 저기 찾는 거랑 또 틀려요. 그럼 보수가 지금 4잖아. 짝수면 순행이고 홀수면 역행이에요. 역행인데 이건 여기서부터 1, 2, 3, 4를 세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 1이 세워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는 거야. 1, 2, 3, 4. 그럼 여기가 여기에 자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다 해놨어요. 생일이 1일인 사람, 2일인 사람, 그 다음에 목삼국이냐, 금사국이냐, 그래갖고 종이를 다 만들어놨어. 이렇게. 자미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자미를 해놓고 나머지 별들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했어. 그러고 나머지 이제 막 잡성 다 집어넣고 앉아있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짝수면 여기는 계산, 여기는 몫을 여기 넣고, 그러니까 몫이 만약 2면 1, 2,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죠? 그게 짝수면 다시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궁에 자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궁 자미를 보고 이제 뭐 여기가 천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가 태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반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외워두면 좋긴 해요. 어쨌든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거 봅시다. 47페이지 들어오세요. 개해년 11월 29일 술시생이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예요? 수. 자, 수. 자, 며칠이에요? 29일 수 이국이죠. 그럼 국이 뭘로 간다 그랬어요? 분, 목, 이.
그죠? 여기 29일 생일. 그럼 뭐만 더 더하면 여기가 똑 떨어져요. 에? 1이지. 응. 1하고 15. 그죠? 1하고 15.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자, 1이 홀수예요, 짝수예요? 더해준 수가. 홀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행한다 그랬죠? 응? 보수 갖고 했지. 그럼 자, 15까지 가야 되죠, 인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죠? 응? 15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지. 하나, 1이니까. 역행이니까. 역행이니까. 홀수니까 역행이죠.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걸로 계산한 거고.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럼 자미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미 탐나. 맞나? 그죠? 아시겠죠? 아니네? 명궁이 목수 이래서 진궁인데? 여기 1, 2 진궁이지. 그 다음에 역행한데 자미가 있잖아. 묘궁의 자미인데? 맞다. 묘궁의 자미. 맞죠? 저 지금 딴거 생각했어. 여기가 자미 맞죠? 아시겠어요? 이해가 아직 안 돼? 했죠? 그럼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음력 생일이 언제예요? 28일. 그 다음에 토 5국이니까 나누기 5. 그죠? 예. 그럼 뭐 더하면 돼요? 2 더하면 4로 나오죠? 아니다. 6. 그럼 이게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니까 순행이죠? 순행이니까 어디로 가요? 6. 자, 1, 2, 3, 4, 5, 6. 그죠? 여기고. 다시. 1, 2. 여기가 자미가 있겠죠? 그죠? 자미 3나. 아시겠죠? 네. 원리만 아세요. 나머지 나오니까. 그 뒤에 거 한번 해보세요. 각자 48페이지. 48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냥 생일하고 국하고만 하는 거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밑에 답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아시겠죠? 아, 맞았어. 했죠? 그냥 원리만 하세요. 다 나오니까 요새는. 자, 49쪽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정성을 배치한다. 자미두수에서 사용하는 성은 크게 14정성, 보자성, 사화성, 잡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14정성은 자미두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별이고 나머지 보자성, 사화성, 잡상은 14정성에 대해 길흉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촉매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중요한 14정성은 자미성계 6성과 천모성계 8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미성이 좌하는 자리가 정해지면 배치되는 규칙에 의해서 나머지 성들도 자리가 정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둘 필요는 있어요. 자미가 명궁이면 형제궁엔 항상 뭐 있다? 형제궁이 천기가 있다. 그 다음에 자녀궁에는 태양이 있다. 그거보다는 자미가 명궁이면 형제궁의 천기고요. 재백궁의 무곡이고요. 관록궁의 염정이에요. 그것만 외우세요. 그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미가 명궁이면 형제궁의 천기, 재백궁의 무곡, 관록궁의 염정.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무곡은 뭐를 의미한다? 재백을 의미한다. 염정은 뭐를 의미한다? 관록을 의미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명궁이 자미면
딴 건 외우지 마시고 명궁이 잠이면 형제궁에 천기, 재백궁에 무고, 관록궁에 꼭 염정이 온다. 이건 안 해도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미가 결정이 되면 천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이렇게 빗금 쳐 있잖아요. 천부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궁과 신궁은 자미 천부가 동궁해요. 동궁하니까 굳이 천부를 찾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자미가 미궁에 있으면 천부는 유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거기 선 따라가면 보이죠? 자미가 오궁에 있으면 천부는 술궁에 있고, 그 다음에 자미는 사궁에 있으면 천부는 해궁에 있고, 자미가 진궁에 있으면 천부는 자궁에 있고, 그 다음에 자미가 묘궁에 있으면 천부는 축궁에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건. 그 다음에 뭐, 그거는 어떤 일정한 규칙은 없는데, 저튼.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어서 이건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자미는 아셔야 돼요. 자미가 명궁, 형제궁에 뭐 있다? 천기. 그 다음에 재백궁에 무고, 관록궁에 염정. 아시겠죠? 예. 자, 53페이지요. 보자 살성을 배치한다. 보자 살성이란 보성, 좌성, 살성의 10개성을 통칭한 말로 중주파에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육길성, 육살성, 롱마로 구별하지만 중주파에서는 이거를 보성. 자, 보성은 그냥 도와주는 별이 보성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별이 보성. 좌성은 내가 노력해야 길로 작용할 수 있는 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살성은 뭔지 알죠? 살성은 나쁜 놈이고. 자, 보성이란 보조해주는 별이죠. 도와주는 별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조력이 있는 별을 말하는데, 좌보, 우필, 천괴, 천월이 네 별을 말한다. 그래서 천괴, 천월은 연에서 나오는 별이고요. 좌보, 우필은 월에서 나오는 별이에요. 그러면 천괴, 천월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연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 밑에 천괴, 천월은 생년 천간을 기준으로 찾는다. 그래서 명리에 뭐랑 똑같다? 천을 귀인. 그건 외웠죠. 간무경 축미거. 그래서 간무경생은 천괴는 축궁, 천월은 미궁. 을기년생은 천괴는 자궁, 천월은 신궁. 이건 궁으로 가는 거예요. 병년 정년생은 천괴는 해궁, 천월은 유궁. 그 다음에 신년생은 천괴는 오궁, 천월은 인궁. 임개년생은 천괴는 묘궁, 천월은 사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준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임자년생이죠. 임자년생. 임자년생이니까 천괴는 어느 궁에 있겠어요? 묘궁에 있죠. 천월은 사궁에 있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묘궁 찾아보세요. 묘궁. 프린트물을 보시라니깐요. 묘궁. 묘궁에 보면 앞에 뭐 있어요? 천, 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괴자예요. 이게 괴. 찾아줘야 될 것 같아. 찾았어? 요거. 아니, 요거. 천괴. 그죠? 응. 그 다음에 천월은 사궁에 있다 그랬죠? 천월. 여기다 밑에도 써놔요. 이렇게 천월.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천괴천월이 그 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괴천월이. 갑년생이면 어느 궁에 가 있겠어요? 갑년생이면 축궁과 미궁. 그죠? 갑년생이면. 무년생이면 축궁과 미궁. 경년생이면 축궁과 미궁. 그래서 천괴천월은 어디에서 나온 별이다? 연간. 연에서 나온 별이에요. 천괴천월은. 그 다음에 이제 좌보 우필은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좌보는 진궁에서부터 1월을 만들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생월까지 순행한다. 진궁에서. 시계 도는 방향이 순행이죠. 그 다음에 우필은 술궁에서 1월을 계산해서 역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행으로. 그거는 그래서 월에서 나온 별이다. 됐어요? 자, 천괴천월은 연에서 나온 별이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저 윗사람. 조상. 맞아요. 조상. 상사도 바로 직속 상사 아니고 그 위에 상사. 뭐 차장이나 뭐 이런 그 위에 상사죠. 회장이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좌보우필은 월에서 나온 별이기 때문에 측근의 바로 위에 상사는 아니면 내 측근들, 친구들, 동료들이 도와주는 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괴월은 연이니까 뭐야? 국가제도가 변경해서 얻는 혜택 뭐 이런 것도 돼요. 국가도 되죠. 연이니까. 그 다음에 보필은 월에서 나온 거니까 사회에서 도와주는. 그죠? 사회생활에서 도와주는. 걱정 없, 그러니까 뭐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건 아니면 도와주는 별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괴월은 무슨 귀인? 장배귀인. 윗사람이 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필은 평배귀인. 나랑 동급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보성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뭐 상사가 예쁘게 봐서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잘 봐서 동료가 나를 잘 봐서 도와주는 걸 말하죠. 자, 좌성이요. 좌성은 뒤로 넘어가서 54페이지. 자기 노력이 없으면 성의 기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4개예요. 문창, 문곡, 록존, 천마. 그래서 문창은 술궁에서 자시를 일으켜 자기 생시까지 역행한다.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시에서. 문공은 진궁에서 자시를 일으켜 자기 생시까지 순행한다. 옛날에는 다 해야 됐는데 지금 나오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창문곡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나오죠. 에?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좌성의 의미예요. 자, 이제 록조는 해드릴게요. 록조는 여기를 보세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록조는 연간 기준이에요. 연간 기준. 저기 오신 거 아니야? 안 왔어? 아까 누가 삐끔 내다봤는데. 자, 갑년생은 갑이 지지로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가요? 인이죠. 그러면 인궁의 록존이에요. 갑년생은. 그럼 나머지는 쉬워요. 을년생은 묘궁의 록존.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록존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토궁이라 록존까지 들어가면 너무 답답한 형국이 돼버려서. 록존은 고정자산이거든요. 집에 짱 박아둔 돈이에요. 돌아다니지 않는 돈이에요. 금고 속에 그냥 처박혀 있는 돈이거든요. 그냥 록은 아까 록건과기 할 때 이 록은 돌아다니는 유동자산이에요. 돌아다니는 자산이고, 록존은 금고 속에서 절대 안 나오는 돈이에요. 이거는 수억. 이거는 고정자산. 그래서 안 돌아다니는 돈이에요. 안 돌아다니는 돈. 그래서 진술충미궁에 록존이 들어가면 이게 절대로 밖에 안 나와, 이거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진술충미궁에는 록존이 안 들어가고, 자, 갑년생은 인궁에 록존, 묘년생은, 을년생은 묘궁에 록존. 그럼 병년생하고 무년생은 화토공존으로 봐서 사궁에 록존. 병무년생은 사궁에 록존. 정년생은 오궁에 록존. 그 다음에 경년생은 어디에 록존? 신궁에 록존. 신년생은 유궁에 록존. 이건 뭐죠? 임년생은 어디에 록존? 해궁에 록존. 개년생은 지지로 내려오면 자니까 자궁에 록존. 이거 록존 찾기 쉽죠, 이거는? 네?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자, 이걸 왜 썼냐면, 자, 록존이 이렇게 있잖아요. 록존이 돈이죠. 그러니까 저 집에 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돈을 언제 빼오지? 예? 그리고 저 집에 돈이 있대. 그럼 도둑놈들이 이제 어떻게 해? 훔쳐가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죠? 응? 그래서 도둑놈들이 옆집에 살아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옆집 살아요. 응. 그래갖고 록존 앞집에는 뭐가 사냐면 항상 경양이라는 놈이 살아. 경양. 록존 뒤에는 항상 타라가 살아요. 그럼 이제 경양은 도끼 들고 설치는 놈이고, 타라는 저기 회칼 들고 설치는 놈이야. 타라는 회칼 들고 탁 회칼을 주머니에다 넣고, 저게 언제 저 집을 털까? 이제 동향 파악을 해야 돼, 그죠? 경양은 야, 너 돈 내놔 빨리 이러고 이제 도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사패산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갑년생은 항상 묘궁의 경양, 축궁의 타라. 그죠? 그럼 여기 을년생은 여기에 록존이 있으니까 진궁의 경양, 그죠? 인궁의 타라.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병년생과 무년생은 경양이 오궁, 진궁의 타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진술충미궁의 타라는 그렇게 크게 작용은 안 한다.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진술충미궁의 타라는. 경양타라가 진술충미궁에 들어가면, 경양도 마찬가지예요. 경양타라가 진술궁에 들어가면 고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하고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선생님, 좋게 작용한다는 뜻은 부동산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러면 경매에서 내가 그걸 딴다 뭐 이런 좀. 그런 것도. 경매는 주로 검은액이나 염정액이거든. 근데 타라고 경량은 그 어떤 살성을 쓰면서 내가 그렇지. 왜냐면 그 사람들 내쫓아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진술충미궁은 땅궁이니까 이게 얘네들을 다 품어. 말하자면 땅은. 땅은 다 품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격발하는 경우도 있고 좋게 작용을 많이 해, 오히려. 그럼 가빈 옆에 타라가 있는 건 나쁘지 않아? 이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 살성이 또 너무 안 타면 얘도 이제 같이 휩쓸려서 도둑놈이 되는데, 뭐 길성과 같이 있으면 그렇게 크게 작용은 안 한다는 얘기지.
그냥 어떤 거랑 있는 거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옆에 좋은 놈이 있는 한 거하고 옆에 그냥 맨 도둑놈들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감방 가서 뭐 배워? 그죠? 더 배우잖아. 그죠? 더 능수능란하게 배우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옆에 이제 교도관이 계속 그냥 옆집 살면서 계속 교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아. 응? 모범수로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미용하고 뭐 이런 미용하는 사람도 많아. 기술 배워가지고 뭐 목공을 한다든지 뭐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록조는 연간이 밑으로 내려온 궁에 록존이 있고 앞집에 경향이 있고 뒷집에는 타라가 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마. 그러니까 이 록조는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항상 옆집에 누가 있으니까. 도둑놈이 있어서 나 돈 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돈 가져가라고 뭐 선전포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늘 감춰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야. 금고에다 넣어놓고 금고 저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야 되지. 응? 그 다음에 어디 또 CCTV 없나 찾아봐야 되고. 그죠? 그잖아. 요새는 CCTV 달아놓고 뭐 저기 뭐 현관문 번호도 안 되며. 그러니까 어디 CCTV 없나 찾아봐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마. 천마는 쉬워요. 자. 인호술련생은 이건 지지 연지예요. 연지. 인호술련생은 신이 축이니까 신이 천마에. 인호술련생은 신이 천마. 그러면 해묘미생은 어디가 천마? 사가 천마. 그죠? 신자지는 인이 천마. 그 다음에 사유축은 해가 천마. 기문에는 이게 나눠져 있죠. 일마, 뭐 세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마는 가까운 데 가는 거고 세마는 먼 데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기문에는 마가 3개 있어. 하나 잊어먹었어. 하도 오래돼서. 근데 천마는 말이잖아요. 그죠? 말인데 말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잖아. 근데 내가 안 움직여도 되잖아. 안 움직이면 마가 작용 안 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천마가 있어도 내가 안 움직이면 마가 작용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좌성이죠. 내가 노력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요까지를 할까요? 더 할까요? 요까지 58페이지까지만 합시다. 살성. 자, 보성했고요. 좌성했고요. 살성했어요. 지금 경향타라는 했죠? 그죠? 경향타라는 도둑놈이라고 했고 아까 경향은 또 뭐에도 들어갔어요? 형성, 관제랑 관련된 별이다라고도 했어요. 그죠? 형성, 관제랑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영성이 있어요. 화성, 영성은 불이죠. 화성은 뭐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고 영성은 촛불이죠. 촛불. 그 다음에 불이니까 화성은 실화예요. 실화. 내가 내는 불이고 영성은 남몰래 내는 불이니까 방화예요. 그러니까 화성이 양이고 영성이 음이에요. 경향이 양이고 타라가 음이에요. 자, 그래서 생년 지지 삼합공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의 지지에서 자신을 일으켜 화성 영성공이 자기 생시까지 순행한다. 그래서 인호술련생은 화성이 축궁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축궁에서 자시를 시작을 해서 자기 생시까지 순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지금 뭐 여기 다 나오니까 명반에 나오니까 그냥 원리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지공, 직업은 생시를 기준으로 찾는다. 지공은 해궁에서 자시를 일으켜 생시까지 역행한 자리에 있고
직업은 해궁에서 자시를 일으켜 생시까지 순행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통 명반을 작성할 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56페이지요. 흔히 우의 성들을 아래와 같은 약자로 포기하며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좌보는 좌, 우필은 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천괴는 괴, 천월은 월, 문창은 창, 곡은 문곡은 곡, 녹조는 녹, 천마는 마, 화성은 화, 영성은 영, 경양은 양, 타라는 타. 그래서 양타, 화령, 농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녹종과 천마를 합치면 농마. 그러니까 좌보우필은 좌우 이렇게. 괴월은 천괴천월은 괴월. 문창문곡은 창곡. 녹존천마는 농마. 화성영성은 화령. 경양타라는 양타. 지공직업은 공겁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명반에게 배치한 사례를 든다 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